정말 행복해. 나도. 다 같이 있어서 좋구나. 맞아, 최고의 순간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홀로 앉아 엄마의 뒷모습만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서울의 높은 빌딩 숲속 8살 이준이가 겪는 작지만 깊은 외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 7시 도시가 채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시간, 이준의 작은 몸은 차가운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지만 식탁의 한쪽은 늘 그랬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준의 앞에는 정갈한 식사가 놓여 있었으나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의 엄마 이수지는 주방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어깨까지 오는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지만 깊은 다크서클과 웃음기 없는 얼굴은 그녀의 지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주는 엄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수지는 아들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늦지 않게 먹어, 이준아.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무감이 더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뺨에 돈 발그레한 홍조가 아침 햇살 때문인지 아니면 차가운 현실에 대한 작은 반항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두운 색상의 정장 차림은 빌딩 숲속 차가운 사무실의 풍경과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에 메아리쳤고 그 소리는 이준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외로움을 새겼습니다. 홀로 남겨진 집 안에서 이준은 식어가는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학교에서 이준은 밝은 눈빛을 가졌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는 낯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가득한 식탁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지친 뒷모습과 자신의 외로움이 거대한 유리벽처럼 서로를 가로막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이준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 위로 서울의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이준은 답답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수지는 퇴근 후에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집 안에는 키보드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현관 옆 낡은 다락방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서자 코끝에는 오래된 나무와 묵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다락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이주는 다락방 구석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에서 그의 작은 손에 잡힌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때 묻은 상자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이주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뭉툭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이수진에게라는 글씨가 정성스레 쓰여 있었고 발신인은 시골의 할머니 박정자였습니다. 이주는 엄마가 늘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 댁 방문을 미뤄왔기에 할머니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이주는 가장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이준이 태어나기 전 엄마와 할머니의 따뜻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이수진과의 소소한 일상을 추억하며 아직 이름도 모르는 뱃속 아기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이준의 눈동자가 편지의 다음 문단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글을 이어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엄마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구나.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한 줄이 이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늘 강하고 지쳐 보이던 그의 엄마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니. 이준은 편지를 든 채 다락방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따뜻한 추억과 함께 찾아온 충격적인 비밀. 낡은 상자 속 할머니의 편지는 이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가 이준의 작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봉투 속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엄마 이수진과 지금의 자신보다 더 젊어 보이는 할머니 박정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운 글씨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이 건강히 잘 지내는지, 엄마 이수지는 요즘도 바쁜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이 외롭지 않은지, 엄마가 충분히 시간을 내어주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할머니가 이준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이준의 안녕을 얼마나 바라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는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하겠지만 우리 준이만은 항상 밝게 자라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엄마가 너무 지쳐 보이면 언제든 할머니에게 오렴. 이 늙은 할미는 언제나 너를 기다린단다. 할머니는 늘 이 집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언제든 찾아오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편지의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이준은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슬픔과 단절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이수진과 할머니 박정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작은 심장은 그제야 비로소 외로움의 진짜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무심함이 아닌 가족이 찢겨진 조각들이 자신을 둘러싼 공허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준의 눈빛은 한없이 깊어졌습니다. 이준은 더 이상 이 고독한 현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잠들고 아침에도 같은 뒷모습을 보며 깨는 생활은 그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8살의 작은 용기를 내어 찢어진 가족의 심장을 다시 이어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모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할머니를 찾아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게 다짐한 듯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울고만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낡은 편지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 상자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털이 다 해진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 인형은 그가 외로울 때마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였고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곰 인형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곰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이준은 창밖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멀리 서울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 너머 어딘가에 있을 할머니의 품을 상상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사랑이 가득할 것이 분명한 그 품을 향해 그는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의 작지만 위대한 모험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벽의 옅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이주는 잠든 엄마 이수진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피로에 지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주는 엄마의 옆에 자신이 아끼던 곰 인형을 살포시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잠시 맡겨두는 것처럼 혹은 어린 마음으로 건네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끝이 엄마의 머리카락에 아주 살짝 스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맨 이주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아직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그의 작은 발걸음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 편지에서 본 주소를 희미하게 기억하며 오직 할머니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이주는 마침내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익숙했던 빌딩 숲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고 창밖으로는 푸른 논밭과 야트막한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에 이주는 잠시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내린 시골 정류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한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길들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고 위태로운 발걸음은 낯선 시골길 위에서 곧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인적 하나 없었고 아침 안개는 주변 풍경을 더욱 희미하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잘못 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점점 처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아침 햇살이 이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이수진은 습관처럼 이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침대와 어질러진 흔적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준아, 이수진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며 이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침대 밑을 살피고 화장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설 만큼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공포는 그녀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준이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낡은 곰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곰 인형 옆에는 이준의 서툰 글씨로 엄마, 할머니께 갈게요 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 어머니 박정자를 향했던 비정하고 매몰찼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후회와 지옥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결국 이준의 실종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비극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준의 빈자리는 이수진의 심장을 찢어놓는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형식적인 절차를 따랐고 그들의 무덤덤한 표정은 이수진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밤이 이슥하도록 이준의 흔적을 찾아 도시를 헤매는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녀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아들을 찾아다니던 이수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일에 파묻혀 이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여유조차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이준이 조용히 방에서 그림을 그리던 뒷모습, 저녁 식탁에서 혼자 숟가락을 들던 작은 손, 그리고 무언가 묻고 싶었으나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던 그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과거의 잔인한 메아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정자와의 가슴 아픈 이별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고집스러웠던 자신의 젊은 날,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도시로 떠나오던 그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뒤돌아섰고 그때부터 어머니와의 인연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준의 할머니를 잃게 한 것도, 이준에게 외로움을 안겨준 것도 모두 자신의 이기적인 회피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이수진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시의 높은 빌딩들은 차가운 성벽처럼 그녀를 가두고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한마디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절망감만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헤매던 이수진의 삶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자 미상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가 박정자 할머니 댁에 있어요. 잊혀졌던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이준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이수진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릿속을 뒤져 희미하게 남아있던 시골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주저할 틈도 없이 차키를 움켜쥐고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멀어지고 낯선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이수진의 심장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어머니를 마주해야 한다는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시골길을 따라 그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내달렸습니다. 마침내 낡고 정겨운 시골집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흙벽과 기와 지붕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수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문을 향했습니다. 열려있는 대청마루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준이 낡은 툇마루에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는 백발의 어머니 박정자가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이준의 작은 손이 포근하게 감싸여 있었습니다. 박정자의 얼굴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가에는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눈에서는 봇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찢어질 듯한 모성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이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정자의 시선이 천천히 이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월의 간극이 무색하게 두 모녀의 눈빛은 오랜 침묵 끝에 비로소 다시 닿았습니다. 이준의 기적 같은 귀환은 굳게 닫혔던 세 모녀의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실종 사건은 이수진과 박정자의 오랜 상처를 마침내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준이 발견된 후 병실은 팽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준은 아직 회복 중인 듯 미약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이수진이 넋을 잃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어깨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죄책감은 병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수진의 손끝은 이준의 작은 손을 애써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했던 공포는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지난 세월의 모든 어긋남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이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낸 듯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다. 박정자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의 진한 반항과 오기가 단순히 어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자신 또한 과거의 상처와 오해에 갇혀 딸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자의 깊은 눈동자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쓸쓸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빈자리를 그리고 사위의 부재를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내가 미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두려웠을 뿐이다. 박정자의 짧은 한마디는 이수진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안아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박정자는 말없이 팔을 벌렸습니다. 오래전 헤어진 아이를 다시 찾은 듯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미안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병실에는 오직 두 여인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이주는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진정한 온기가 그의 작은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는 다르게 한층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수진과 박정자의 진심 어린 화해는 이준의 순수한 마음과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가족이 어떻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지 들려드리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준의 순수한 진심은 얼어붙었던 가족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박정자의 조건 없는 사랑은 모든 벽을 허물었고 엄마 이수진은 가슴 시린 깨달음과 용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비치는 아침 햇살은 세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과거의 깊은 상처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졌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삶의 방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에 매몰되어 가족을 등한시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그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과 돈을 쫓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수진은 이준과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삶의 방향을 과감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시간을 가족에게 온전히 쏟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홀로 외로운 시골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간곡한 부탁과 이준의 사랑스러운 미소 앞에서 그녀는 마침내 서울로 올라와 수진, 이준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짐을 정리하는 박정자의 손길은 가볍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해가 깊은 균열을 만들었던 가족은 이준의 위험한 모험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로 이제 웃음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진짜 보금자리를 다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되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용기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묵직한 교훈을 선사하며 잔잔한 감동의 파동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수진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